이런 걸로 실형을 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으로서는 거의 최초가 아닐까요?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사는 사람. 근데 저는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봐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자료를 다 까겠다. 만약에 이런 증거 자료가 명확하다면 이거를 공개했을 때 그거는 당연히 실형 살 가능성이 높죠. 몇 년형까지 예상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옛날에 1박 2일 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어느 세대를 보신 거예요, 혹시? 1세대 강호동 선생님이랑 이승기 씨랑 김 씨랑 MC몽이랑 이런 사람 나왔죠. 저도 그때 1박 2일을 봤었는데 그때가 진짜 재밌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멤버가 좀 많이 다른데 옛날에 1박 2일 멤버이자 논란이 돼서 하차하신 분이 오늘이 주인공이십니다. 네. 오늘 촬영 기준 어제자로 라이브 방송에서 큰 폭로를 하신 분인데 MC몽 씨. 옛날에 이제 병역 기피 문제로 논란이 돼가지고 요즘은 살 좀 많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제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동료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여러분을 폭로를 했어요. 일주일에 수차례 억대 불법 도박을 같이 하는 사이고, 그리고 술집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고 술집에서 그걸 목격하고 1,000만 원씩 팁을 줘요. 근데 여기서 팁을 받고 있는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김민종이에요. 일본에 가서 여성에게 1,000만 원을 주며 함께 밤을 보낸 김민종. 이게 좀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MC몽의 주장으로는 병역 논란도 그렇고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성매매랑 불법 도박도 자기가 이제 누명을 억울하게 썼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동료 연예인들을 폭로를 했어요. 혹시 이게 명예훼손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당연히 명예훼손이죠.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누군가한테 명예가 실추될 만한 말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면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한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게 과연 공익적인 목적이냐 싶은 거죠. 물론 당사자는 공익적인 목적이었다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익적인 목적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공익적인 목적이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그런 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폭로를 했다라고 보면 또 공익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비방을 하는데 네. 내가 요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를 비방하게 되는 경우는 이게 사회 정의를 위한 건 아니겠지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폭넓게 인정은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MC몽 사태 같은 경우는 왜 그게 인정이 안 될 것 같냐면은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예전에는 유명한 방송인이었죠. 또 네. 가수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빅플래닛 엔터라는 굉장히 큰 소속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득될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분이 주업을 바꿨어요. 틱톡 크리에이터로. 근데 틱톡 크리에이터는 뭘 먹고 사냐면 사람들의 관심, 내 영상에 대한 조회수,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후원 이런 걸로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요. 더 자극적으로 뽑아내야 되고요. 이런 걸로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서 나한테 후원을 하게 만들고 내 영상을 많이 보게 하는 게 주된 전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MC몽 같이 한때 사회적인 무리로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이 여기에 내막을 공개하겠다, 아니면 실제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부터도 그게 뭘까라는 궁금함이 생기고, 아까 저한테 영상 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영상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조회수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MC몽이 이거 알려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게 궁금하면 후원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사익적인 목적, 전략적인 판단, 이걸로 비롯된 거라고 보이는 거죠, 저는. 근데 그러면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그냥 명예훼손이랑 차이가 있나요? 그냥 명예훼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요. 같은 거군요. 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중처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뭐냐면 제가 170이 안 되거든요, 키가. 근데 PD님이 여기저기 가면서 신비덕 키는 170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막 컴플레인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이잖아요 라고 난 할 말이 없어. 그러면은 저는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저를 위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8월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제 구두를 사주려고 하는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신비덕 씨한테 구두를 사주려고 그러는데 키 170도 안 돼요. 깔창을 넣어주세요 하려고 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한 거라면 나름의 공익적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키가 170이 넘거든요. 믿겨지지 않겠지만. 근데 만약에 알면서 신규덕 키는 165예요. 깔창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나를 위한 거라 그래도 그거는 처벌을 받는 겁니다. 더 세게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허위 사실 적시는 공익성 목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 사실 적시는 공익성 목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 차이가 가장 큰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폭로를 당한 사람이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거를 또 판결을 해야 되는 거나요? 이게 네. 사실인지 허위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로를 당한 사람이 자기는 허위라고 얘기를 하고 MC몽은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법원은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실명을 언급을 한 거긴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진짜 만약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빡세죠. 그런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위해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가중처벌이 돼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걸로 실형을 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으로서는 거의 최초가 아닐까요?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사는 사람. 근데 저는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동료 연예인들을 폭로한 거고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이미지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이미지가 훼손이 또 된 건데 이거에 대한 처벌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나의 업무방해 이런 것도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허위로 밝혀지고 명확하게 경쟁 연예인을 찍어 누르려고 한 거라면 그게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MC몽이 방금 이렇게 폭로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비슷한 업계에 종사하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MC몽을 대체하는 경쟁자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방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아마 명예훼손이 주된 핀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반대로 진짜 MC몽 말이 진짜 맞았다면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MC몽 말이 맞는다고 해서 MC몽이 무슨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싶거든요.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건 났잖아요. 그때 이미 벗을 수 있었던 건 벗었던 거고 이미 구설수에 오른 것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성매매로 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그냥 나 억울했다, 누군가가 나를 고자질했다, 내지는 누군가가 나한테 누명을 씌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요거에 대한 게 다시 부각될 뿐이지 그렇다고 뭐 재심을 하겠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내지는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순간 사람들의 관심에 이목이 끌렸다가 곧 사그러들 그런 해프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흘러가실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MC몽이 뭔가를 폭로를 더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니거나 아니면 폭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폭로를 할 것처럼 얘기해서 사람들의 관심만 끌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 폭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자료를 다 까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증거 자료가 명확하다면 이거를 공개했을 때 공개를 했을 때는 더 세게 처벌받겠죠. 왜냐면은 내가 도박을 했다고 해서 내 도박 영상, 성매매 영상을 폭로해도 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럴 순 없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MC몽이 그 사람들을 협박하는 과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로 명예가 훼손되면 명예훼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나 협박했다, 공갈했다 라고 해서 추가 고소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더 가중처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근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사람의 틱톡 라이브가 폭발하면서 떼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들이랑 만약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단독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라 그러면 돈만 벌고 뭐 감옥을 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명예훼손으로 징역을 살 수가 있나요? 보통 벌금형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초범인 경우에 그렇고 상대방의 피해가 크지 않을 때 그렇고 고의성이 별로 없을 때 그러거든요. 지금 MC몽의 이 상황은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MC몽의 틱톡 라이브를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랬으면은 전파 가능성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틱톡 라이브라는 특징이 이걸로 수익화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누군가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그걸로 돈을 얻겠다는 게 인정이 돼버리면 그거는 직업 범죄자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실형 살 가능성이 높죠. 몇 년형까지 예상하세요? 길게는 안 돼요. 뭐 길어야 한 1년에서 3년 사이? 왜냐면은 초범일 테니까. 근데 이 초범이라는 게 해당 범죄에서만 초범이 인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이거는 다른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의견서를 쓸 때 아무 범죄가 없으면 전과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분처럼 다른 범죄가 있는데 이 사람을 변호해야 된다 그러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범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니까. 네. 초범이란 말은 좀 다의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누군가가 MC몽을 변호를 한다 그러면 동종의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MC몽 사건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명예훼손이나 폭로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직장 내라든지 친구 사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관심 주지 마세요. 이 상황도 결국에는 관심을 갖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발끈하거나 대처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박 보도를 낸다거나 이거 자체가 관심일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런 거는 그냥 차분하게 법적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그냥 차분히 증거를 수집을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수임해서 고소 절차나 민사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법으로 차분하게 해결을 하셔야지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도화선에 불을 지피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걸 보고 끌어올려서 스스로 불을 지른다? 이거는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건 일단 증거를 먼저 수집을 하고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게 그럼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금전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상대 처벌도 받게 할 수 있고 네. 원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심지어 저는 그 사람한테 반박 SNS로 다 쓰라고 한 적도 있어요. 합의를 해줄 테니까 네가 한 말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잘못됐고 사실은 이랬고 여기에 대해서 네가 네 SNS에 며칠 동안 기재를 해라. 그나마 명예훼손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요즘 사실 SNS 파급력이 세잖아요. 맞아요. 친구분들도 그렇고 직장 동료분들이나 가족분들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좀 명예훼손 때문에 곤란하신 분들은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되고 혹시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진짜 이런 사건들은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그 플랫폼에서 바로 저한테 연락해 주셔도 돼요. 인스타라 그러면 인스타 DM으로 바로 알려주시고 유튜브라 그러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다 남겨주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저희 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도 좋고 왜냐면 이런 류의 명예훼손은 빨리 대처를 해야 이게 추가적으로 양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또 다른 컨텐츠로 명예훼손을 나에 대한 거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편안한 채널로 그냥 저한테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을 찾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